여러분, 살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정말 안 보고 싶지만 현실은 피할 수 없죠. 직장에서는 매일 마주쳐야 할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친척 중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 그룹에서도 내 말과 행동을 곡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싸우기엔 에너지가 아깝고 무시하기엔 감정이 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기분을 상하게 만들거나 뜻하지 않게 누군가의 행동에 서운함을 느낀 적이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결국 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는 꼴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끝까지 집중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기분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미 지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정적인 피드백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드백이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의 하루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내 감정을 흔들 이유가 없다라고 스스로 되뇌면서 감정을 컨트롤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정을 지키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더 강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즉각적인 감정적 반응을 자제하세요. 누군가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한 박자 쉬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감정이 합당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셋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은 깊은 호흡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다스립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한 동료가 항상 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예우 불쾌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반응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을 망칠 필요가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감정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의 행동이 더 이상 그의 기분을 좌우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며 자신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현명한 대처법을 아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첫째, 최소한의 에너지만 투자하세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결국엔 삶의 질까지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싫은 사람을 대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즉각적으로 화가 나고 억울함을 느끼거나 변론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오히려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매일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회의 중에 내 아이디어를 깎아내리거나 뒷말을 하거나 비꼬는 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그 사람과 논쟁을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럴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필요한 말만 하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즉, 상대의 말에 불필요하게 반응하지 않고 업무적으로 필요한 말만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 상대가 부정적인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에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네, 알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와 같은 짧은 대답으로 넘어가 보세요.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도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는데 흥미를 잃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부정적인 성향을 가졌거나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남에게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분석하는 대신 단순히 이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 중 한 명이 항상 자신의 의견을 깎아내리고 비꼬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스트레스였습니다. 처음에는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그는 매일 감정적으로 지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상대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신 그냥 가볍게 넘기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상대가 비꼬는 말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은 의견이네요 라고만 짧게 답하고 더 이상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상대방도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결국 싫은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말싸움이나 논쟁을 피하고 상대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며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나의 평온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세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거리 두기가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과 같은 환경에서는 업무적인 대화를 중심으로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최소화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유독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동료는 자주 불평을 늘어놓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만약 이 사람과 너무 가깝게 지내면 그의 부정적인 감정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잡담처럼 시작된 대화가 결국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지거나 원치 않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관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와의 대화를 업무적으로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대화는 최대한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사적인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개인적인 불만을 늘어놓을 때마다 공감해 주거나 조언하려 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어려운 상황이네요. 같은 짧고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며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또한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거리도 포함됩니다. 억지로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상대가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나에게 불편한 행동을 한다면
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심하게 넘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오히려 그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에게 덜 신경 쓸수록 내 감정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회사에서 항상 불만을 늘어놓는 동료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그 동료를 이해하고 돕고 싶어서 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로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부정적인 말들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감정도 다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가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조용히 듣기만 하고 깊이 공감하거나 반응하지 않으며 대화를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자 동료도 더 이상 그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싫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거나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면 상대의 말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나의 평온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나의 반응을 조절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우리가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격이나 가치관,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는 내 태도를 조절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이 유독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를 설득하려 하거나 대화를 통해 그의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할 때가 많고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스스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외부의 조언이나 충고에 쉽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상대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의 말이나 태도를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단순한 사실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게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항상 저렇게 말하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실망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기대를 낮추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들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가 나에게 친절할 것이라거나 합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실망과 감정 소모를 줄이려면 애초에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본연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늘 늦게 도착하는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처음에는 그에게 시간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가 늦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즉,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내 반응을 바꾸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미움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단순히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내 감정을 돌아보고 조절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조언할 수도 있고 불평을 줄이도록 설득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감정적으로 소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상대가 바뀌길 기대하기보다 내가 그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조절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들의 불평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기대를 줄이고 다름을 인정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실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를 변화시키려 애쓰기보다 나의 반응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하세요. 인간관계에서 오해는 쉽게 쌓이지만 풀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감정이 얽힌 문제일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깊어지고 결국 더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는 상대가 의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먼저 대화를 시도하기보다 혼자서 감정을 쌓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식은 결국 관계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만약 특정한 사람과 계속 부딪힌다면 직접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특정 동료가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을 수도 있고 본인은 무심코 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먼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가 회의에서 내 의견을 여러 번 무시하는 것처럼 느꼈어. 혹시 내 의견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오해한 건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만약 오해였다면 쉽게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등이 지속될 때는 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불편함을 느껴.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면 좋겠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지만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상대를 비난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해야 합니다. 너는 항상 그렇게 말해서 기분 나빠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속상함을 느껴라고 하면 상대가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습관이나 무심코 한 말이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통해 이런 부분을 짚어주면 상대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물론 모든 대화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거나 대화 자체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대화를 시도해보고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상대가 변화하지 않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남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듣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할 때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가 나의 말에 반응하면서 자신도 불편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면 이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그런 점이 있었구나, 나는 미처 몰랐어라고 공감해 준다면 대화가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적극적인 소통은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상대방과 모든 갈등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대화를 통해 최소한의 오해를 풀고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따라서 불편한 관계에서 무조건 피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점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에너지만 투자하고 감정을 낭비하지 말기, 관계의 경계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내 반응을 조절하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오해를 줄이기, 이 네 가지 원칙을 실천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보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라면 이미 수많은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관계든 억지로 끌어안고 힘들어하기보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조절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의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길게요. 웃으면 복이 와요.